안녕하세요. 장 선생의 톡톡 스페인어입니다. 저는 페루 리마에서 23년간 스페인어 강의를 하고 있는 장현덕이에요. 오늘은 각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그 언어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경험에 근거한 그런 좀 통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희들은 주로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의 고객들이신 지상사 직원들은 절대 그룹 지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부나 또는 형제 자매가 함께 공부를 하는 두 명의 그룹이나 또는 주부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소수의 그룹지도 가끔 것은 이제 좀 가끔 하죠. 그런데 여러 쌍의 부부를 저희가 가르치면서 발견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부부들은요, 부부 중 한쪽은 이 듣는 귀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은 완벽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저희의 수업 방식은 한 가지 문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어민과 그 자리에서 회화를 해서 그 지금 배우신 그 문법을 입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재는 문법을 이렇게 적은 것이니까 간단하지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들의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나 또 속도나 수준 이런 것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회화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질문을 드리면은 배우자 중에 한 분은 즉시 무슨 질문을 하는지 감을 잡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 보시라고 하면 금방 입을 떼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뭐 맨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배우자는 그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만 들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인생이란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듣는 귀가 트인 그 배우자의 특성을 모형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분은 동그라미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사물을 또 그 관계를 다 둥글게 보시죠. 그리고 동그라미는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둥글둥글 잘 굴러가요. 그래서 완벽하게 말씀은 못하셔도 대충 단어 몇 가지를 사용하셔서 그 현실에 부딪히셔서 의사소통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지구력이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노력을 해서 뭘 달성을 해야 하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현지에 사신다면은 부딪혀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도 또 사전을 집에 와서 찾아보시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배운 것을 실천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유튜브 그 구독자님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한국에 더 많이 사시기 때문에 지금 현지인들과 접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 그런 것을 혼자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말할 것이고 하는 것까지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혼자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큰 소리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데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으셔서 또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로 해 보시고, 이렇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시면서 단어도 증가시키고 배우신 것을 연습해서 저의 것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좀 더 스페인어가 발전이 된다면은 스페인어로 된 그 유튜브 흥미있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한국 이 드라마나 그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옛날 보셨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찾아서 들어보시고 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대1 그런 회화 위주의 그 수업을 하셔서 자신의 역량에 맞게 필요한 회화를 연습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부부 중에 그 다른 쪽 배우자, 제가 보기에 그분은 도형으로 비유를 하면은 꼭 사각형 같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모든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세요. 사각형이 이가 딱 맞아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은 자신의 스페인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실 때까지 입을 안 떼세요. 그래서 아직 이 완벽하게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우시면서도 직장 내에 페루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스페인어로 말씀을 안 하시고 더 완벽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잘 늘지를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매일 일기를 쓰신다든가 아니면은 숙제를 하실 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간단히 쓰지 마시고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막 대여섯 문장을 자꾸 써보시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한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Tú vas a ir al supermercado hoy?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대답은 Sí, yo voy a ir al supermercado hoy. 이러면 답은 다 끝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하셔서 접속사를 써보세요. Porque no tengo pan, huevo, cebolla, lechuga, azúcar y carne de res en mi casa. Pero yo tengo que preparar el bulgogi en la cena para mi familia. Mis hijos quieren comer el bulgogi y lechuga con salsa de ají y mayonesa como Sam. Por eso necesito comprarlos para mis hijos hoy. Entonces ahora voy a ir al supermercado. 뭐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동원을 하셔서 이제 글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페인어로 일기를 쓰신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누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체크를 해 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 노트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자꾸만 질문과 답을 읽으세요. 그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이 줄줄줄 대강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씀을 하실 때 혼자서 완벽하게 확인하시려고 글을 보신다든가 체크를 자꾸 하시는 것을 안 하시면 더 좋아요. 대충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페인어로 일기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글을 쓰실 때 그 모르는 것들은 사전을 찾으셔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고 하면은 어휘가 굉장히 증가가 되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시는 그 사각형의 분들께는 책을 좀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책은 어린아이 책이나 아니면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에 읽으셨던 그런 책들, 자신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읽으시면 더 관심이 가겠죠. 아주 옛날 책이지만 예를 들자면 안내의 일기 이런 것, 한 소녀가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난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El Diario de Ana Frank 뭐 이런 거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찾으시면 다 나오죠. 그럼 책을 읽으시거나 독해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전을 뒤잡듯이 찾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으시면 좋아요.
그 상상을 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몇 단어는 내가 찾아봐야 뜻을 좀 정확히 알겠다 하는 뭐 서너 단어, 아니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모르시겠는 것, 이런 단어들은 사전을 찾으셔서 적으세요. 그것을 뜻이랑 적으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게 입 밖으로 외국어를 소리내서 읽는 것이 곧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를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부부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인 분들보다 입을 떼는 시기가 늦게 찾아와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도 저렇게 말을 잘하고 다니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동그란 모형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사세요. 그렇지만 이 사각형이신 분들은 완벽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없으면 입을 안 떼시거든요. 이제는 좀 얘기를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입을 안 떼시다가 갑자기 본물이 터지듯이 잘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늦을 뿐이지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똑같은 한국어를 우리가 말씀을 두 사람이 해도 그 말이 전혀 다른 말인데 사실은 그 두 말의 뜻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동그란 형의 분은 제가 독해 숙제를 내드리면서 그 다음날 이해가 다 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됐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이런 문장은 이해를 못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 모르세요. 그런데 그분은 왜 다 안다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모든 사물을 둥글둥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감을 잡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각형인 분께 제가 좀 이해가 다 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이런 것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은 해석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막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가 그렇게 딱 맞는 문장으로 완벽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하나도 못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외국어를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한국어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격상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써놓으세요, 그 해석을.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한 분은 이해가 안 되셨는데도 다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은데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두 분의 상태는 똑같아요. 두 분의 정다른 반대의 한국말은 똑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겠죠? 네?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특성이 있고 또 자기 속도가 틀리고 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자기의 특성을 잘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과 속도로 외국어를 공부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셔서 우리 모두 스페인어를 언젠가는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 25강에서는 다른 동사와는 아주 어순이 달라서 마치 좀 뒤집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는 동사 구스타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25강에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